안녕하십니까? 분당 순회동에 위치한 강남 프라임 영어학원의 배수로입니다. 오늘은 영어에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 용어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동사를 verb 라고 하죠. 자동사와 타동사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니까 하나하나씩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하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먼저 언급을 하면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없이 쓰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목적어를 굳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치사와 함께 등장해야 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사를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괄호를 쳐요. 괄호를 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부분이 없이 쓰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괄호 친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자동사는 목적어 부분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전치사와 함께 등장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반면에 제가 지금 반면에라고 했죠. 자동사의 특징과 타동사의 특징은 정확하게 반대예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인데 자동사하고의 차이점은 도와준답시고 중간에 전치사가 개입되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동사 속에는 전치사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100%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두 개의 개념이 합해진 게 타동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간편할 겁니다. 즉 타동사 속에는 어떤 개념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전치사가 이미 타동사 속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또 쓰면 틀린다. 이런 현상을 redundancy라고 하거든요. 이 redundancy라는 게 중복이란 뜻인데 뭐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부서일수록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를 위한 기관일수록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를 둬서 균형과 그렇죠?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야 되겠죠. 어떤 한 부서의 모든 안보와 관련된 결정권이 집중돼 버리면 오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일수록 여러 개의 기관을 둔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쓰이는 게 행정학과 정치학 개념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인데 자, 언어학에서는 불필요한 게 쓰인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역전 앞에서 만나자 라고 하지 않고 역전에서 만나자 또는 역 앞에서 만나자 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 할 때 전과 앞이라는 게 redundancy죠. 자, 쓸데없이 중복되어 있다라는 개념에서 타동사 속에 이미 전치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또 쓰면 틀린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되겠죠? 예를 들어 arrive 그리고 reach 둘 다 도착한다 뭐 이런 뜻을 알고 있겠지만 arrive 서울이 맞냐 reach 서울이 맞냐 라고 할 때 둘 중에 뭐가 맞겠어요? reach 서울이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 관계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arrive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arrive는 도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rrive 서울에 도착한다 뜻이 맞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서울에 도착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arrive 서울이라고 쓰면 서울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뜻이 필요합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뜻이 필요하지요. 요 역할을 전치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at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서울에 도착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치사라는 품사 자체가 영어로 프레포지션이라고 하죠. 명사 앞에 위치해서 명사와 연결해 쓴다. 그 얘기예요. 전치사의 도움이 있어야만 목적어인 명사와 연결해서 뜻이, 의미가 연결되는 거겠죠. 반면에 reach라고 하는 타동사는 무슨 뜻이냐? 얘는 도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reach라는 타동사 속에 이미 무슨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전치사 at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와준답시고 전치사 at이 개입되면 틀린다.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 짜증나는 점이 뭐겠어요? 동사의 뜻을 외우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따로따로 외워야 되냐?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상당수의 동사들이 어차피 자동사, 타동사 양쪽 다 쓰여요. 자동사, 타동사 양쪽 다 쓰이면서 뜻도 비슷한 뜻이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뭐냐?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 그리고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 또는 동사에 따라서는 자동사로 쓰일 때와 타동사로 쓰일 때의 뜻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동사, 이렇게 특징적인 동사들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특징적인 동사들을 어떻게 외워야 되냐? 문법 책에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 이런 식의 구분을 통해서 사례를 몇십 개를 쭉 든 그런 문법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한 번에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외우다 보면 감당이 안 돼요. 자꾸 틀리는 게 생기고 오래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권장하는 방법은 영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이거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이거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이거는 자동사로 쓰일 땐 이런 뜻이고 타동사로 쓰일 땐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따로 언급하는 동사들만 그때그때 외우시면, 그걸 그때그때 외우시면,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외우시면 한 3, 4개월만 지나가도 이게 반복됩니다. 특히 중학교 1, 2학년 때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런 동사들이 수도 없이 반복돼요. 그 반복되는 그 동사들을 그때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게요. reach라는 동사가 여기선 타동사라고 했죠? 그러면 reach라는 동사가 타동사로만 쓰이냐? 자동사로 쓰이면 틀리냐? confer, 참고 삼아. 다른 예를 들면 reach가 자동사로도 쓰여요. reach가 자동사로 쓰이면 손을 뻗다란 뜻이에요. 명사로 쓰이면 손을 뻗었을 때의 길이, 또는 어떤 사람의 능력 범위, 손 닿는 범위,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겠죠? 이게 자동사로 쓰이면 손을 뻗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손을 뻗다. 이 전치사 for가 누구누구를 위해서란 뜻도 있지만은 어디를 향해서 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손을 뻗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reach for something,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례가 처음에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 학년이 저학년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일일이 다 언제까지 외워야 되냐, 무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대개는 중학교 한 2학년 내외일 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거를 그때그때 외우시면 되고요.
고등부 학생 중에 기초부터 개념을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너무 마음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 외우시면 3, 4개월 정도 내에 이 사이클이 돌 겁니다. 외우시다 보면 그때 정리를 착실하게 하시면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